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 이리팔봉초등학교 교사 이대혁입니다. 오늘 저는 동물사랑과 생명 존중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동공학장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공학장 프로젝트는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 공존을 위해 필요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물과 동물보호법일까요? 첫째, 동물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둘째, 동물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펫과 패밀리 합성어 펫팸족을 아시나요? 반려동물 인구는 벌써 1000만 시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5가구 중 1가구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 또는 산업을 의미하는 펫코노미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또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최대 3.5조 원, 일자리는 4만 1천 개를 창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다양한 동물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후보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6만 건을 넘긴 국민들의 정책 제안 중 첫 번째는 미세먼지 대책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반려동물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수가 늘은 만큼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수가 늘었던 만큼 연간 유기동물도 약 10만 마리 정도 많아졌고요.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동물 혐오, 동물 학대 범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국내 연간 실험동물은 2012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약 168%가 증가하였는데요. 늘어만 가는 실험동물 수도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친구 동물, 여전히 당신의 친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과연 동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동물 관련 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동물 관련 법들은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함으로써 동물에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런 동물보호법의 의미는 제1조 목적에 잘 드러나 있고요.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동물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동물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또 왜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에서는 동물의 5대 자유를 제시하였는데요. 이 5대 자유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3조에 들어가 있는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세 번째,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네 번째, 동물이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다섯 번째,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5가지 항목들이 제3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영국에서 제시한 동물의 5대 자유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을 비교해 봅니다. 이 비교하는 과정은 이 동물의 5대 자유가 이 법에 잘 들어가 있는지도 살펴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동물보호의 노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노력임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물보호법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몇 년 전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됐던 강아지 농장입니다. 강아지를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번식하기 위한 공장들이 성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돼지와 닭 사진입니다. 그냥 사진으로 봐서는 별다른 특이한 점을 찾을 수가 없지만 자세히 보면은 돼지에는 꼬리가, 닭에는 부리가 잘려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장 동물들은 농장에 들어가기 전 마치 신고하는 의식처럼 돼지의 꼬리나 닭의 부리를 잘리게 되는데요. 좁은 공간에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기 때문에 닭과 돼지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돼지의 꼬리를 자르거나 닭의 부리를 자르거나 하는 등의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학대 등을 금지하는 내용은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 실험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토끼는 마스카라 실험에 동원된 토끼인데요. 토끼는 눈물샘이 없기 때문에 약 3,000번의 마스카라 실험을 겪는다고 합니다. 좁은 곳에 갇혀 실험의 고통을 느끼다가 죽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에 관련된 동물보호법은 제23조 동물실험의 원칙과 제24조 동물실험의 금지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동물실험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보호법을 살펴본 다음에 학생들과 함께 만약 동물보호법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질문은 학생들이 앞에 있는 법의 내용을 얼만큼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서로 학생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없다면 동물이 학대를 받거나 혐오 범죄 등이 증가할 수도 있고 동물 실험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생생물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약칭 야생생물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야생생물법은 가장 최근 뉴스,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뉴스를 사용하여 시작하는데요. 최근 어떤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했었는데요. 퓨마는 결국 사살당하고 맙니다. 해당 동물원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관련 법률이 바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법인데요. 야생생물법의 제16조 6, 3항에 보시면 사육동물을 이송 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 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과 관련하여 해당 동물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야생생물법은 무엇일까요? 야생생물법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생물법의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야생생물법의 의미와 목적을 조금 더 요약하자면 앞에 있는 사진들처럼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그 멸종 예방을 위해서 포획 및 채취를 금지하고 수출 및 수입을 제한하며 특별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여러 가지 멸종 예방과 관련된 항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야생생물법이 없다면 이란 질문은 학생들이 야생생물법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목적도 있지만 학생들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과정도 목적이 있습니다. 야생생물법이 없다면 이란 질문을 통해서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 생물의 다양성을 지켜야 되는 이유, 생물의 다양성을 위한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교육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 다음에 동물보호 체험활동을 실시합니다. 이 체험활동은 선택활동으로서 학교와 학급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소개할 선택활동은 총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활동은 동물사랑의 마음을 담은 사행시 활동입니다. 학생들에게 동물보호, 동물공감, 동물사랑, 동공학장, 생명존중 등 다양한 제시어를 안내한 후에 학생들이 마음에 드는 단어를 골라서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사행시를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만든 사행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을 물건처럼 생각하지 말고 보물이라 생각하고 동물에 대한 호불호가 안 생기면 좋겠다. 학생들이 동물에 대한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사행시 활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 활동은 동물 스탬프 만들기입니다. 학생들이 동물 스탬프를 만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두 가지 빈칸을 주어주고 한 칸은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 한 칸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그려서 학생들과 서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써 이 동물들이 왜 좋아하는지, 이 동물은 왜 멸종위기고 얼마만큼 위급한 상황인지 학생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멸종위기 동물들을 활용한 보드게임입니다. 이 보드게임 방식은 학생들이 직접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동물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멸종위기 동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멸종위기를 막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선택활동 네 번째는 내가 만드는 동물보호법입니다. 이 동물보호법이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었던 활동 같은데요. 동물보호법을 제작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어떤 동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동물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학생들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다섯 번째 선택 활동은 동물 실험에 대한 찬반 토론 수업입니다. 동물 실험에 대해 찬성과 반대편으로 나눠서 각각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을 하는 수업인데요. 학생들이 동물보호법, 앞서 나왔던 선택활동 동물보호법을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서 만든 것들을 주제로 활용해서 토론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5가지 선택 과제 유형을 제시했지만 사실은 학교와 학급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선택 과제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확장한 과제는 기자가 되어 뉴스 기사를 써본다거나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활동, 배지를 만들어 보거나 다양하게 학생들과 공유하고 만들고 제작하는 활동들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과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법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감성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준법의식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법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동공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동물 사랑과 생명 존중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고 법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혁이었습니다.